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장례는 인간이 겪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장례의식에는 당시의 최첨단 과학기술 트렌드가 녹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례의식 속에 숨어있는 과학,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괴짜과학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내볼까 하는데요. 자,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뭘까요? 관혼상제겠죠. 네. 역시. 성인이 되는 관, 네. 결혼을 하는 혼,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상, 그리고 제사를 얘기하는 제. 맞습니다. 역시 대표님은 뭐 척척이십니다. 자, 그중에서도 장례의식은 인류 문명과 함께 좀 가장 오래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오늘은 이런 장례의식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근데 이제 장례의식과 과학하면은 이 두 단어가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장례라고 하면 뭔가 좀 신성한 느낌도 있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또 한편 장례야말로 네. 항상 그 시대에 불문하고 첨단 과학 트렌드가 반영된 면도 있어요. 장례의식이 첨단 과학 트렌드를 반영했다고요? 네. 인류가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기술로 네. 또 고인을 보내고 싶어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피라미드도 무덤이잖아요. 네.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불가사의할 정도로 잘 만든 거대한 이런 건축물인데 우리가 대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아마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지어진 건데 높이가 144.6m고요. 네. 밑변이 정사각형인데 이제 230m씩 되고 근데 오차가 20cm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를. 정말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좀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기술일 것 같은데요. 또 현대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안 만듭니다, 건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현대는 콘크리트 같은 걸로 짓지만 이때는 바위돌. 그러니까요. 2.5톤짜리 바위돌을 한 230만 개를 쌓아 올린 그런 건축물이니까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거기에 쓰인 어떤 관측 기술이나 실제로 쌓아 올린 기술 같은 것도 뭐 대단하다고 봐야 되죠. 네, 참 인류 최초의 장례는 6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은 시신 위에 뭐 소나무나 전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또 조화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유적들을 보면 국화 꽃가루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국화를 조문을 할 때 가져가잖아요. 그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국화를 썼군요. 네. 참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시대상이라던가 문화적으로도 장례 문화는 좀 변화해 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새롭고 독특한 장례 문화도 생겼다고 해요. 네, 뭐 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로 이제 우주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건 이제 고인의 재를 로켓이나 인공위성에 담아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 같은 데서 이미 이제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일본 상품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6월에 일부를 캡슐에 넣어서 그냥 이제 우주로 대충 쏘아 올리는 거는 한 434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고 인공위성에 넣어서 지구 궤도를 계속 돌게 하는 거는 2배 가량인 918만 원. 점점 비싸지는군요.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장례 문화가 있다고요. 네.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홍콩에서 뜨는 장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크고 이쁜 다이아몬드 같은데 이게 뭐 장례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이제 장례의 한 종류인데 다이아몬드장이죠. 다이아몬드장이요? 네. 설마? 네, 설마가 맞습니다. 저게 이제 시신인 건데 스위스의 다이아몬드 제작 회사인 알고르단자라는 곳에서 이제 홍콩에서 6호를 다이아몬드로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 홈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는 저 가죽의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예전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런 문구가 유행했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한 네. 건데 스위스에 있는 연구소에 유골을 한 200g 정도 이제 보내면요. 네. 거기서 이 99% 순도의 탄소 여과를 해서 흑연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흑연에 이제 압력을 많이 가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파란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그 몸 안의 붕소 때문인데요. 네. 붕소 원소의 뭐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사람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아,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군요. 네. 제가 한다 그러면 무슨 색으로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그걸 알아보기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색다른 장례 문화가 있는데 자,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례 문화도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로봇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네네.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가정용 로봇 페퍼가 이제 승려가 됐다 이런 기사였는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뿐만 아니고 이 장례식에 따르는 뭐 조문이나 네. 납골당도 ICT하고 많이 만나 있고요. 드라이브스루 혹시 아세요? 드라이브스루요? 이게 뭐 햄버거 같은 거. 네, 얼마 전에 거기서 주문하고 차에서 받는 그런 네. 서비스잖아요. 이게 장례랑 그렇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드라이브스루 조문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죠? 이건 나가노의 한 장례식장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을 개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조문객들이 차에 탄 채로 부의금 내고 유족과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서비스인데 약간 너무 좀 성이나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막을 알면 그런 게 아닌 게요. 고령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네.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빈소를 찾기 힘든 뭐 노인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조문을 하자. 그런 의미로 만든 서비스라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그 관점이라고.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네요. 네. 그리고 일본에는 첨단 기술로 만든 이 하이테크 납골당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도쿄 한가운데 있고 이미 이제 7,000여 개의 유골함이 보관이 돼 있는데 유족들이 찾아와서 회원카드를 터치를 하면 영상으로 가족 사진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레일을 타고 고인의 유골함이 앞에 도착을. 바로 앞으로 도착하는. 네. 정말 첨단이네요. 네. 자, 정말 신기한 장례 문화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례 문화를 말하면서 좀 독특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너무 좀 간 것 같다라는 장례 문화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종교계를 포함해서 또 일각에서는 네. 품위가 없다라든가 심지어 괴기하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죠. 있는데 뭐 장례인 만큼 아무래도 조금 신중할 필요는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교짜과학은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